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최근 3개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탐구 영역의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를 한 번에 정리해드림과 동시에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분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정시 전략과 관련된 코멘트를 드릴 예정인데, 고1, 고2 학생들을 위해서도 선택 과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코멘트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들은 이 시기에 올해 응시할 과목을 바꾸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메디컬 등을 목표로 N수를 각오하고 입시를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과목 선택에 관한 정보도 의미가 있을 테니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컨텐츠에서 모두 정리해 드릴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탐구 영역의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담백하게 숫자를 먼저 살펴본 뒤에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사회탐구 영역이 매우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에 대한 규칙은 없다는 점 매번 강조했지만 역시나 였다는 것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가장 1등급 컷이 낮게 형성되었던 정치와 법 과목은 22학년도에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나올 정도로 쉽게 출제되었던 전적이 있고요. 23학년도에 45점이라는 준수한 1등급 컷을 보였던 윤리와 사상 과목은 작년에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이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강조하겠습니다. 유불리만 보고 과목 선택을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주목할 만한 사회탐구와 관련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계열 학과에서 사회탐구 가산점을 주는 곳이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등이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한 학교들의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과학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이 거의 지원하지 않아서 커트라인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탐구의 경우 원래 사회탐구 영역보다 100분위를 따기가 더 어려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학생들이 가산점까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교차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보통 합격 확률이나 학교를 높이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학과를 고르는 건데, 유의미하게 합격 확률이 올라가지 않는 학교를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겠죠. 아마 올해 이러한 방향성은 무분별한 교차 지원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마다 생각이 다르고 시행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응시한 학생들은 어떤 학교가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회탐구를 전략 과목으로 삼고 있거나 사회탐구를 잘 본 학생들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학교 리스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과학탐구를 선택했는데 인문계열 지원을 고려 중인 학생들은 반대의 이유로 언급한 학교 리스트를 기억하셔야 하겠죠. 이 학교들은 피하시는 게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다음으로 과학탐구 영역입니다. 사실 자연계열에 지원할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과학탐구 원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올해 많은 말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탐 선택자들의 평균 성적이 더 낮으니까 사회탐구를 응시해서 더 높은 100분위를 받고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을 해라. 서울대 투과목 폐지로 인해 투과목 표본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투과목을 선택해서 빈틈을 노려라. 모두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탐구나 투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분들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투과목이나 사회탐구가 원과목보다 유리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탐구 가산점, 선택 필수 등의 조건을 걸고 있고, 투과목의 경우 올해 빈틈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자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눈치 싸움에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다만 최종 유불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수험생분들께는 다시 한번 본인이 고른 과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시험까지 시간이 조금 남은 분들은 이러한 유불리를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적성과 흥미를 1순위로 고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탐구 원과목을 이미 확정한 학생들을 위해서 전략적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약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할 생각이라면 사회탐구 파트에서 말씀드렸듯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등을 피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탐 선택
선택 후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정석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이나 알면 유리한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열에서는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특이 케이스지만 자연계열에서는 과학탐구 가산점을 거의 모든 학교가 적용하고 있고 심한 경우 과학탐구를 응시하지 않으면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가산점 차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성적 구조에 따라서 학생마다 달라지는 개인적인 유불리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정시 전략 관련 유의사항과 혹시 내년을 기약하시는 분 중 2과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쌤이 오늘을 포함해서 여러 컨텐츠의 여러 유불리 요소들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개별적인 성적 구조에 따라 나오는 유불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사회탐구 선택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말씀드렸지만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 자체는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사회탐구를 선택했지만 잘 못 봤다면 서울시립대학교가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잘 봤다면 경희대학교가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탐구 영역 이외에도 국어, 수학, 영어 성적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과목 관련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이 이슈가 된 이유는 서울대학교의 2과목 필수 폐지입니다. 서울대학교가 2과목 선택을 자연계열 지원 필수 조건으로 걸어두다가 얼마 전부터 응시했을 때 가산점만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최상위권 학생들이 2과목에서 원과목으로 이동했고 작년에 2과목 선택자들이 표준점수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렸듯 올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올해까지도 눈치 싸움으로 인해 표준점수 뻥튀기 현상이 나타난다 해도 그 이후에 확신을 가진 학생들의 추가 이동이 충분히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과목 가산점에 관해서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2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존재하는데 이런 대학들은 눈치 싸움과 관계없이 같은 백분위를 받는다면 확실히 유리한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서울대학교가 2과목을 필수가 아니라 가산점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2과목 가산점이 그 정도로 유의미했다면 애초에 원과목으로 이동하는 이 근본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유불리 때문에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선택 과목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뺐는데 혹시라도 수능을 나중에 더 보게 되거나 아니면 수능까지 시간이 조금 남은 고1, 고2 학생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반드시 입시를 마칠 학생들은 말씀드린 다른 전략적인 요소들이 도움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